25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가족권. BP 대 P가 1대 3이다. PF는 3루트 2. 그러면은 여기 이쪽 길이를 3루트 2로 설정을 하고 좀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3루트 2라고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좌표를 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 여기를 놓을까 싶어요. 여기 이쪽 x좌표를 t 콤마로 놓으면은 y좌표는 2의 t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x좌표가 이제 t 콤마 빵이기 때문에 좌표가 가족번에서 힌트를 하나 줬죠. BP 대 P가 1대 3이다. 1대 3이니까 여기를 t로 놓으면은 여기는 1대 3이기 때문에 몇 t가 된다? 3t가 되고요. 여기 좌표가 4t 콤마 빵이 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쪽 직사각형 넓이 정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쪽 직사각형 넓이. 이쪽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다? 가로가 3t, 세로가 2의 t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3t 곱하기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그냥 놓을게요, 이렇게. 그다음 위쪽 직사각형 넓이도 쉽죠? 밑변 길이가 t, 이제 높이가 3루트 2니까 이쪽 넓이는 3루트 2t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나주권에서 2배 차이라 그랬죠? 그래서 2배 차이 해석을 해봅시다. 3루트 2t의 2배는 뭐다? 3t 곱하기 2의 t제곱이다. 그래서 이제 지워지는 게 좀 많아요. 많이 지워지죠, 그쵸? 따라서 2의 t제곱이 2루트 2가 되는데 이거 전부 다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t는 얼마다? 2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점 2의 무슨 좌표 구하래? x좌표 구하래 했죠, 그쵸? x좌표는 얼마야? 여기 나와있네. 4t잖아, 4t. 그러니까 이거 지금 4t가 뭔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정답은 얼마다? 정답은 6 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맞죠? 그 다음에 뒤에 문제 중에서 32번을 좀 같이 연속으로 볼게요. 32번 문제 어렵죠, 그쵸? 일단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 fx가 구간별로 나눠져 있어요. 1을 기준으로. 이거 지금 전부 다 그릴 수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이 로그 2의 x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래프 개형 뭔지 알고 있잖아.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로 생겼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지수함수는 2의 x제곱을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뒤집어잖아. 뒤집은 거. 뒤집은 다음에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다? 이만큼 이동시켰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긴 증가하는 형태의 지수함수를 이제 밑으로 뒤집은 거기 때문에 형태가 어떻게 생겼을 거다. 이제 이런 꼴로 생겼을 거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지. 자, 이제 그려볼게.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 여기 조금만 더 있자. 조금만 더 이어놓고 이게 좋은 방법 없나 이거? 아니 대충 할게요 그냥. 자, 1을 기준으로 어떻게? 1을 기준으로 자, 오른쪽은 어떻게 그리나? 로그 함수, 기존 로그 함수처럼 그리는. 그리고 로그 함수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어느 부분만 그려야 돼? 1 이상인 부분만 그려야 되니까 1,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지수함수의 형태는 어떻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보니까 이 지수함수 자체도 1을 대입을 해봤을 때 함수값이 얼마가 나온다? 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다? y절편은 x에다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0,1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지나면서 함수가 이제 요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쵸? 맞지, 그치? 조금만 이쁘게 그려볼까? 왜 이러냐, 이거.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그러면은 조금만 이쁘게 이렇게 그렸다고 생각을 합시다. 자,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
a-1부터 a 플러스 1까지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부등식의 범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자, 얘 둘은요, 일단 간격을 봐봐, 간격. 간격 얼마야? 간격. a 플러스 1에서 a 빼기 1을 빼면 되잖아. 그럼 2죠, 2. 그쵸? 그래서 a 값이 얼마가 됐든 간에 간격은 2로 유지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만약에 a 값이 겁나게 작았으면은 이 부등식의 이 범위 자체가 이렇게 엄청 왼쪽에 포진되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a 빼기 1, 뭐 a 더하기 1 이런 식으로다가, 그쵸?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겁나게, 아이고 이거 다 지우기가 좀 그러네. 아이고. 잠깐만요. 자, 여기서 이제 a 값의 범위를 조금만 더 키우면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쵸? 아니면은 범위가 엄청나게 a 값이 엄청나게 크면은 범위가 이렇게 오른쪽에 포진되어 있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때마다 최대 최소가 달라질 거란 말이야. 이거를 케이스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할 거냐, 범위가 지금 함수가 두 가지로 갈려져 있잖아요, 그쵸? 범위 자체가 너무 a 값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왼쪽에 포진되어 있는 경우부터 볼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극단적으로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를 할게. 이거를 1번 케이스라고 할 거예요. 1번 케이스. 이렇게 왼쪽으로 있는 경우는 내가 어디까지라고 할 거냐면, 이게 범위 자체가 뭐 이렇게 되든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든 간에 무조건 최대값은 어디? 이 왼쪽 끝에서 발생하고 최소값은 어디? 오른쪽 끝에서 발생해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왼쪽 끝에서 최대값,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이 발생하겠어? 당연히 이 x 범위의 맨 오른쪽 끝인 a 플러스 1이라는 이 범위가 딱 어디? 자, 여기를 꼭지점이랄게. 여기 이쪽이 1,0 있죠. 이 1,0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양 끝에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쵸? 맞나요? 그래서 내가 이 1번 케이스를 뭐라 할 거냐면, 오른쪽 끝인 a 플러스 1 자체가 여기 1이죠, 1. 1보다 작은 경우라고 할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왼쪽 끝에서 최대값, 오른쪽 끝에서 최소값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항상.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괄호치고 a가 0보다 작은 경우라고 할게.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최대값을 라지 m이라 합시다. 라지 m 값은 a-1을 지수함수에 대입한 값이죠. 지수함수에 대입한 값. 이렇게 될 거고, 최소값은 a 플러스 1, 오른쪽 요 끝값, 오른쪽 끝값을 지수함수에 대입한 값이 될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그래서 최대 최소의 차가 1이 된다 했으니까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어떻게 한다? 빼버리는 거야. 자, 빼면 무슨 일이 일어나? 2가 사라지겠죠? 2가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가 얼마다라고 이제 하고 푸는 거야. 1이다라고 하고 푸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2의 a제곱만 남기고 전부 다 이제 이 지수 형태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맞나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2 곱하기 2의 a제곱꼴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계산이 가능해지잖아. 2의 a제곱으로 묶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가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너무 헷갈린다 싶으면은 그냥 치환해 버리세요. 치환. 어떻게? 2의 a제곱을 t로 치환해 버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분의 t 더하기 2t는 1이 되겠지. 그럼 계산이 더 쉬워지죠? 안 보이면 치환을 해버려라. 1이 되고 t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 말은 즉슨 2의 a제곱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 a 값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겠구나. 로그 2의 3분의 2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당연히 이 값은 문제 맨 처음 우리 가정한 게 뭐였어? 여기 보이나요? 가정한 거? 여기 이거 a가 0보다 작다? 이거 한번 확인해 줘 봅시다. 진짜 실제로 얘가 0보다 작은지. 자,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 알 수 있어. 로그 함수를 그려보면은 로그 2의 x가 여기가 뭐야? 1이죠, 좌표가. 자, 여기 있는 3분의 2 값은 어때요? 1보다 작지? 여기 3분의 2가 찍히면서
함수값이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로그 2의 3분의 2는 무조건 0보다 작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현재 로그 2의 3분의 2는 답으로 가능한 값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놓을게. 이건 답이니까. 됐지?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갈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더 쉬운 거부터 볼게. 이렇게. 범위가 엄청 오른쪽에 있는 경우.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오케이? 이걸 두 번째 경우로 하겠다 이거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겠다는 얘기야? 이거는 A값이 너무 커가지고요. 왼쪽 끝이 어떤 값? 최소값.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가진다. 저 범위 안에서. 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건 언제까지 이렇게 이 범위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느냐? 이게 A값이 점점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범위가 어디로 가? 왼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범위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최대 최소가 더 이상 왼쪽과 오른쪽에서 똑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안 나오게 되겠죠. 그때가 언제야? 이 왼쪽 끝인 A-1이 요 꼭지점 1,0을 넘어가는 경우겠죠. 넘어가는 경우.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 2번 케이스는 A-1이 1보다 뭐한 경우구나? 큰 경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A가 2보다 큰 경우라고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는 최대값은 어디서 발생? A 플러스 1에서 발생하죠. 이걸 로그 함수 대입하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 이렇게 A-1 왼쪽 끝에서 발생하겠죠? 자,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또 빼야겠죠. 뺀 게 얼마다? 1이다 라고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구해봅시다. 1이다. 그러면 밑이 2니까 합쳐서 A 빼기 1분의 A 더하기 1은 1이고요. A 빼기 1분의 A 더하기 1은 2가 되면서 풀 수 있죠? A 플러스 1은 2A 마이너스 2다. 따라서 A는 얼마다?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범위도 딱 맞죠? 여기 A가 2보다 크다라는 범위에 맞으니까 얘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됐지? 자, 이제 마지막 케이스 한번 해볼까? 마지막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요 범위, 어떤 범위? A-1부터 A 플러스 1이 이 꼭지점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할 거예요. 포함하는 경우. 그렇죠? 우리가 범위가 다 양 끝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포진되어 있고 보라색은 맨 오른쪽에만 포진되어 있고 그럼 꼭지점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3번 경우라고 볼 거예요. 3번 경우. 3번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겠어? A-1과 A 플러스 1 사이에 1이 있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거야. A-1과 A 플러스 1 사이에 1이 있다. 이렇게. 이걸 여러분 부등식을 이렇게랑 이렇게를 동시에 풀어보잖아요? 그럼 결국 뭐가 나오느냐? 0 이상 2 미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0보다 작은 경우, 2보다 큰 경우, 그리고 여기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모든 경우로 다 보게 되는 거죠. 알겠죠? 그쵸? 자, 이때는 재밌는 게 하나가 있어. 뭐가 재밌냐? 무조건 범위 안에 최소값이 요 꼭지점에서 나오죠.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에서의 값이 최소값이 되고 그 값은 0이야. 0. 그러면 최대 빼기 최소가 무조건 최대값만 나오죠. 최소가 빵이니까. 그리고 최대 최소 차가 1이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3번 케이스는 최대값이 1인 경우가 언제냐를 물어보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범위를 움직여 보면서 이거를 이제 왔다리 갔다리 움직여 보면서 언제 이 최대값 자체가 1이 나오는가를 봐야 되는데, 자, 이게 이 범위가 조금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 예를 들어서 이걸 지우고 범위가 좀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된다 쳐봐. 이런 식으로. 다시 잠깐만. 이런 식으로 된다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이 어디서 발생? 왼쪽 끝에서 발생. 맞죠? 그쵸? 그리고 이게 조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어느 쪽 끝에서 발생? 오른쪽 끝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지금 무슨 말이냐? 넘어갔네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조건 최대값은 어디서만 발생한다. 이거를 범위를 좌우로 움직여 봤을 때 무조건 왼쪽 끝 아니면 오른쪽 끝에서만 발생한다. 이겁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자, 그럼 왼쪽 끝에서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를 한번 볼게요. 왼쪽 끝에서 발생한다 했을 때는 무조건 이 최대값이라는 애가 1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함수값이 딱 1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최대값을 가져야 되고, 아, 이때는 그러면 a-1이 얼마인 경우다? 1인 경우가 되겠죠. 1. 1이 아니라 미안해요. 1이 아니라 0인 경우가 되겠죠. 왜냐면 여기 좌표가 딱 0,1이잖아. 0,1. 최대값이 1이 되는데. 그리고 우리 왼쪽 끝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는 거니까. 근데 여기가 딱 0,1이었단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1번 케이스는 이제 A가 1인 경우다. 이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발생했을 때.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이 발생했을 때는 이 a 플러스 1을 우리가 어떤 함수, 지금 요 로그 함수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함수값이 딱 1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그것도 어떤 거? 이 범위의 오른쪽 끝인 a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1에서 최대값 나온다 했으니까. 그래서 로그 2에 a 플러스 1이 얼마인 경우? 최대값인 1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러면은 a가 딱 1이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끝에서 최대인 경우도 A가 1이고 오른쪽 끝에서 최대인 경우도 지금 A가 1이잖아. 딱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A-1, 지금 이게 A가 1인 경우는 무조건 이 X 범위가 0부터 2까지잖아요. 그렇죠? 0부터 2까지라는 얘기는 딱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딱 여기까지가 되고요. 그렇죠? 0부터 2까지가 되고, 심지어 이제 이 로그 함수에다가 2를 대입해 보잖아요. 그러면 함수값이 딱 1이 나오면서 여기도 2,1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쪽 해가지고 이때가 딱 양끝이 함수값이 1로 똑같은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 최소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A가 1로 똑같이 나오는 이런 경우가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답으로 가능한 거를 다 적어보면은 이것도 있으니까 답으로 가능한 거는 실수 A는 1, 3, 로그 2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하면 4 더하기 로그 2의 3분의 2가 되면서 이거 지금 보기에 있는 거 다 정답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4를 이제 로그 2, 밑이 2인 로그로 바꿔.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32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네요. 맞죠?